경남의 기초광역의원 가운데 청년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청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청년에게 정치의 문턱은 높은 상황이죠. 오늘 이슈대담에서 여야의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진영익 의원 그리고 김영록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은 청년 정치인의 험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진 의원님. 우선 경남 이야기 하기 전에 정치에서 청년들 자체가 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보다 경제적인 조건도 아무래도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 자체에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남을 한정해서 보면 저희 민주당에게 경남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 있는 경남 청년들은 오히려 기성세대하고 또 한정된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험지인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경남 전체 의원 334명 중에 10%라는 수치의 청년 의원 수치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0%라는 수치가 우리가 이제 또 변화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양당이 또는 군소정당이 함께 우리 청년 정치가 좀 더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반적인 청년의 기준과 또 정치권에서의 청년의 기준은 좀 다르더라고요. 각 당에서는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김영록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은 현재 45세 미만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45세.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당원 단계에 보면은 만 45세 이하는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45세. 생각보다 좀 나이가 높기는 하네요. 각 당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의 공천 룰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청년에 대한 내용들 특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자기가 득표한 수보다 가산점을 조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 35세 이하 청년은 자기 득표율보다 25% 가산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35세에서 40세까지는 20% 그리고 40세에서 45%는 15%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있고 이거 말고 당규에는 이제 지방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30% 이상 의무 공천해라. 그리고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의무 공천해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청년 공천 룰도 짚어주시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공천 자체를 이제 시스템화하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각 지역마다 청년 1명 이상 의무 공천 그리고 오디션을 통한 청년 인재 모집 등 다양한 방면으로 폭넓게 청년들을 영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가산점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연령별로 해가지고 40에서 60% 차등별로 가산점을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거 때마다 이런 룰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간의 약속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청년이 없다,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에 청년 정치의 참여와 기회를 좀 많이 막아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당이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시스템화한다면은 그런 약속에 대한 이행 부분도 반드시 지켜질 거라 보고 특히 이번에 시스템만 정상적으로 안착화된다면은 폭넓게 더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많이 대거 당선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진 의원님? 저희는 비율로 보면 딱 규정한 대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2018년도 지방선거보다는 2022년 지방선거에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더 준비된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의무 이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실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정치 특구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제 기탁금 면제라든가 후보 심사할 경우에도 또 면제해 주는 것 아니면 50% 낮춰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방법이고 그리고 홍보나 조직할 때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청년 후보 다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내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저희는 청년 특구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 청년들끼리 경선을 하고 또 청년들이 나의 이점을 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 통해서 청년들이 많은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턱을 좀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우리 진영희 의원도 이야기해줬지만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특구 저도 뭐 꽤 의미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폭넓게 확대되게 전 지역의 청년들이 공정한 이 룰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이 배경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뭐 기타금 지원도 마찬가지, 감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누구나 경선 비용에서 이제 많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 청년 지원 패키지라고 뭐 명명하면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한테 다방면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실제 시스템화, 제도화 될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